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월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기출 유형 문제 1회를 한번 쭉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다음 중 개체 무결성을 위반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개체 무결성이라는 말을 보셨으면 그냥 그 프라이머리 키 이거 특징 있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체 무결성 위반하는 경우는 결국 이거예요. 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랑 그리고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우리 프라이머리 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가 가져야 하는 무결성이 바로 개체 무결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기본 키 컬럼에 널을 지정한 경우, 자, 이게 위반하는 경우가 맞죠? 외래키 컬럼이 부모 테이블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외래키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도 개체 무결성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 유니크 제약 조건을 설정한 경우, 자, 이것도 이제 개체 무결성을 위반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고요. 자, 2번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물리적 저장 구조를 포함한다. 이거는 물리 모델링이죠. 그리고 인덱스 등의 성능, 어떤 물리 요소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것도 물리적 모델링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사용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를 표현한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데이터 구조를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정교화를 진행하는 부분은 논리적 모델링이기 때문에 일단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 모델링이 한 게 이유가 복잡한 요구사항을 좀 보기 쉽게 도식화하는 거였죠. 그림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터 구조를 좀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정교화 과정에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 직후의 정교형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함수 종속 제거는 뭐였죠? 2차 정교화였죠. 그러면 이거를 완료하면 ENF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모델링 관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모델링은 세 가지가 있었죠. 데이터 관점의 모델링과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의 모델링, 그리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확인하는 상관 관점 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 3번으로 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ERD나 이런 모델은 데이터 관점의 모델링입니다. 다음 5번 발생 시점에 따른 엔터티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이번에는 약간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fundamental entity 요게 이제 저희 그 기본 기본 키 엔터티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엔터티, 자, 행위 엔터티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생 시점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초반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기본 키 엔터티였고요. 이 둘이 조합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파생되어 만들어진 게 메인 엔터티였고요. 또 이로부터 추가적으로 어떤 이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게 행위 엔터티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에 존재했었습니다. 네, 이벤트 엔터티는 이제 없는 말이죠. 발생 시점에는 없고, 요 이제 이벤트는 사건 엔터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건 엔터티 같은 경우는 유무형에 따른 엔터티 분류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유형과 개념, 사건 이렇게 있었다 했어요. 주의하실 점, 유형과 무형이 아니라 유형, 개념, 사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6번 각각의 정교화를 수행할 작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차 정교화 도메인 원자성을 제거한 게 아니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원자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2차 정교화는 부분 종속 제거 맞죠? 3차 정교화는 이행 종속 제거 맞습니다. 자, BCNF 정교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외래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외래키라는 건 뭐였어요? 이렇게 엔터티가 두 개 있으면 이 부모 쪽에 있는 PK, 자, 혹은 중복을 가지지 않는 유니크 키만 빌려줄 수 있다고 했죠. 외래키로서 빌려주고, 이 빌려준 이유는 데이터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계 선만 봐도 이 두 엔터티가 어떤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로 표현하려면 부모 측의 PK나 UK를 외래키로서 자식 엔터티에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참조하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를 참조해야 된다. 그쵸? 이제 참조하는 테이블이 부모 쪽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외래키 컬럼은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내가 자식 엔터티에서 이제 부모가 준 값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만약에 일반 속성, 즉 비식별 관계로 쓰인다면 이때는 널 값을 넣어도 가능합니다. 자,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을 보장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만약에 부모에 있는 회원 아이디를 자식이 있는 회원 연락처가 이제 빌린다고 해볼게요. 자, 회원에서 회원 아이디를. 그때 회원 아이디가 A, B, C만 있으면 회원 연락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A, B, C 값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D가 들어오면 이거는 부모 측인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아니야. 너 이거 값 쓰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참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자, 4번 부모 테이블에 없는 키값도 외래키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참조 무결성을 위반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다음은 R1 테이블의 속성들과 함수 종속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 테이블에 대한 적절한 정교화를 거쳤을 때 필요한 정교화 단계와 정교화된 테이블의 스키마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R1이라는 테이블에 5개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별자는 이 A, B 둘을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조합했을 때 나머지를 지금 잘 종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식별자 중에서도 부분 집합인 B가 D를 유일하게 식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했었죠? 부분 종속한다고 했었고요.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게 2차 정교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뜯어볼게요. 우리가 뜯는 방법, 이 부분적으로 처리가 되는 애를 이제 배신자들을 이렇게 뜯어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I 표기법으로 진행할게요. 여기 선을 기준 위에가 PK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뜯고 나니까 이쪽에는 A와 C, E만 남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둘을 연결할 건덕지는 있어야 되니까 B를 이쪽에다가 이제 다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A, B가 이렇게 식별자가 되고 C, E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정교화하면서 A, B, C, E를 가지고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2차 정교화하고 R2가 B, D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걸 제외한 A, B, C, E. 네, 이쪽이 답이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IE 바커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I 표기 방식과 바커 표기 방식 모두 난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 틀린 말이죠. 왜냐면 I 표기 방식에서는 널러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바커에서는 요 별표 기호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답은 1번으로 하고 계속 봐볼게요. I 표기 방식과 바커 표기 모두 관계의 카디널리티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계 차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까치발 기호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당연히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바커 표기 방식은 식별자를 요 샵 기호로 표현을 하고, I는 그냥 이 네모난 박스에 있으면 선을 그어서 위에 PK를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I 표기 방식은 식별자와 비식별자를 각각 엔터티 내의 선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자, 이게 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 PK가 이제 식별자고 나머지가 비식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속성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딱 여기를 봤을 때 어떤 뭐 1이라는 기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반대쪽이 점선이 돼 있죠. 그럼 이거를 바커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대쪽이라는 말은 이게 좀 헷갈리시면 그냥 I로 제가 변환을 같이 해볼게요. 고객과 리뷰가 있을 때 일단 비식별 관계니까 네, 여기는 I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점선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쪽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1을 넣어주고 요 반대쪽에 있는 게 요 선택이라는 기호죠. 그래서 하나의 고객이 여러 리뷰를 남길 수도 있고 하나만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바커 표기 방식이 다 맞고요. 한 고객이 여러 리뷰를 네, 이것도 제가 방금 설명한 이 기호에 대한 부분이었죠. 한 리뷰는 반드시 고객에 속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만약에 이게 선택적으로 고객이 아니어도 리뷰를 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I 표기법 기준에서는 여기에 0이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도 점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0이라는 기호를 넣음으로써 하나의 리뷰가 한 명의 고객에 의해 작성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고객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고객과 리뷰는 식별관계이다. 이게 틀렸죠. 바커 상태에서 이게 식별관계이려면 여기가 수직바가 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과목 보도록 할게요. 11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tbcel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요 세 가지 행이 들어있어요. 별도의 웨어절이나 뭐 그룹 바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할 거고요. 이 select 부분에서 지금 sum이라는 집계 함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가 없는데 집계 함수가 쓰이는 경우에는 그룹 바이 전체라는 게 추가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체 테이블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개의 딱 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 어마운트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100, 널, 200의 썸은 뭐예요? 널 값을 무시하고 나머지를 더하니까 30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뷰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뷰는 우리가 하나의 이상의 테이블을 조합하여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복합뷰다 라고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create 뷰 한 다음에 뷰 이름 쓰고 as 하면서 우리가 select로 이 뷰 개념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프롬을 쓰면서 테이블 a, b 두 개 이상 테이블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뷰를 통해서 DML 작업이 항상 가능하다. 이제 요게 틀렸습니다. 제가 요 뷰를 만들 때 단일 테이블을 활용을 하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복합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순간 DML에 제약이 걸리겠죠.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가 회원 연락처가 있었고 여기 A, B가 있고 여기 연락처가 A와 B가 각각 뭐 2건, 1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연락처를. 자, 근데 이 두 개를 뷰를 만들면서 이거를 조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합쳐진 상태가 되겠죠. 그 합쳐진 상태에서 내가 특정 A라는 회원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자, 이렇게 할 때 이미 조인으로 합쳐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ML 작업이 항상 가능하기보다는 복합 뷰일 때는 DML에 제약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뷰는 논리적 테이블로서 데이터 저장 안 한다고 했어요. 뷰는 말 그대로
SQL 쿼리를 저장하는 거지, 뷰를 실행하게 되면 그 쿼리가 재실행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뷰는 셀렉트 문을 기반으로 정의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env 탭을 이거 쓸 거죠. 그리고 where저를 써가지고 이 네임이 b인 것만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필터링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시점부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셀렉트를 하려는데 이 샐러리가 널이면 0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뭐가 나오냐? 0이 나오는 거죠. 자, MVL은 이렇게 값이 널일 때 그 대체 값을 뽑아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볼게요. 다음 중 unpivot이 널을 처리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그 unpivot을 하실 때 exclude nulls는 뭐였어요? 내가 피봇 데이터를 unpivot 할 때 요 null이라는 값들을 그냥 안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는 게 exclude nulls라고 했어요. 그리고 null인 값도 그냥 포함을 하겠다라는 걸 include, 자, include null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여러분들이 피벗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드실 때 막 결과물이 막 널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굳이 보여줘야 되냐? 이거를 제외해 줄 수도 있고 그냥 포함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 값을 0으로 치환해 준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고요. include nulls, 자, 이거는 우리가 뭐 피봇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unpivot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unpivot의 이제 기본 설정은 include가 아니라 exclude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unpivot 할 때 결과물이 널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제 좀 빼주잖아요. 기본적으로 빼주는데 내가 만약에 이 널 값도 우린 다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exclude nulls를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exclude nulls를 사용하면 측정치가 널인 행이 결과에서 제거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쿼리를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cal1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이제 이런 문제 위에서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탭 1이라는 탭을 만들면서 cal1과 cal2를 각각 문자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al1이 이제 pk 식별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쭉 놓고 있는데 보니까 요 어떤 숫자값이 아니죠. 이게 숫자를 문자형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얘를 지금 밑에 보니까 칼투르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 내가 숫자형으로 정렬할 때랑 문자형으로 정렬할 때 다르다고 했죠. 이 문자는 100보다 요 99가 훨씬 앞에가 크기 때문에 더 큰 값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니까 가장 큰 거는 99가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0이 크고요. 자, 이 알파벳도 같이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D인 1000이 큰 값이 됩니다. 그리고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약간 어떤 느낌으로 그 크기를 정하는 거냐면 문자는 앞에를 비교해요. 근데 똑같죠? 그럼 그 다음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9가 더 크니까 99가 90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앞에가 1이기 때문에 9보다 작죠. 그 다음에 요 1000과 100도 요 100과 100까지 여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가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큰 값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B, C, D, A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6번, 오라클의 정규 표현식 함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egacy like. 네, 이거는 웨어절 조건에서 패턴 매칭을 위해 사용한다. 자, 맞는 말이죠. 이제 like 조건이
우리가 그 SQL 연산자 like를 확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replace, legacy replace도 똑같이 원래 기존 replace를 더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세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nstr이라는 요 함수도 우리가 어떤 패턴이 일치하는 instr이 뭐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 4, 5가 있고 2를 이렇게 instr로 찾으면 요 1이 3이라고 할까요? 3이 위치하는 이 시작점을 반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패턴이 일치하는 문자의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자, legacy count 오라클에서 지원하고요. 얘는 어떤 특정 문자의 개수를 파악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A, B, C, D, E, A 이렇게 해놓고 A를 찾아라 라고 하면 2를 반환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SQL 명령어 중에 데이터 제어에 해당하는 것은 자, select는 DML이고요. commit은 TCL, grant가 DCL이죠. create는 DDL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아래 쿼리를 실행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네, 이런 함수 중첩은 안에서부터 그냥 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A, B, C, D, E, F, G에서 C, D, E를 요 대문자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B, X, Y, Z, F, G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물을 다시 lower라는 함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 대문자가 이제 소문자로 바꾸니까 A, B, X, Y, Z, F, G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천천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left outer join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요 칼1을 기준으로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T1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일 때 지금 보시면은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냥 뽑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기 T1.칼1이라고 하고 여기에 T2.칼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는 붙여줄 게 없으니까 그냥 너를 뽑아준다 라고 했어요. 자, 2일 때는 매칭되는 게 하나 존재하죠. 출력이 되고요. 3일 때도 매칭되는 게 존재하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너 조인은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하고 조인이 실패한 대상도 그냥 뽑아준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의도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T2.칼1에 대한 카운트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카운트를 세는 거니까 널은 제외하고 이 두 개를 세겠죠. 그래서 답이 3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20번 다음 중 아래 SQL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바로 캐치가 되겠죠. 우리가 웨어절에서는 이렇게 집계 함수를 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그룹 바이가 실행되어야 이제 집계를 쓸 수가 있는데 웨어절은 그룹 바이 이전에 실행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웨어 시점에서는 집계 함수를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한 해빙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1번 다음 중 그룹 함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그룹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롤업은 모든 조합을 출력하고 큐브는 계층적 집계를 출력한다. 반대로 됐죠. 우리가 롤업이 계층적으로 집계를 수행할 수 있고 큐브가 모든 그 속성의 모든 조합에 따른 그룹 함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롤업은 계층적 집계, 그룹핑셋은 원하는 집계를 나열할 수 있다. 자, 일단 답은 2번이겠죠. 우리가 그룹핑셋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룹핑해서 A, B 이렇게 주면 A를 기준으로 한번, B를 기준으로 한번 그룹화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집계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큐브는 전체 그룹에 대한 집계를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렇죠. 이 전체 그룹에 대한 집계라는 게 이거죠. 테이블을 이제 하나로 봤을 때 그 전체 집계 결과. 롤업은 나열된 컬럼의 모든 경우에 수만큼 집계한다. 이거는 이제 큐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큐브가 모든 경우의 수만큼 집계하기 때문에 CPU 연산량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다음 중 SQL 실행 결과가 다른 하나는, 자,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TBL 테이블에서 요 cal2를 지금 썸을 하고 있습니다. 널 값을 무시하니까 1번은 300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봐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BL 테이블에서 where를 걸었어요. cal2가 100부터 300 사이인 거죠. 그러면 요거 매칭되고 요것도 매칭되고, 자, 널은 정상적인 연산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이 100과 200만 기준으로 지금 필터링을 한 거예요. 100과 200만 필터링을 한 후에 이거를 썸을 하면 300이 나오겠죠. 자, 그럼 1번, 2번은 동일하니까 답이 3, 4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같은 경우 cal2가 is not null인 것만 찾았어요. 그러면 요 두 개만 사용을 하겠죠. 얘도 똑같이 300이 나오고요. 4번 not in에 지금 null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함정을 주는 거죠. 아, 너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를 더하라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not in은 null이 입력되는 순간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집합이기 때문에 요 sum cal2를 해봤자 우리가 집계함수는 공집합일 때 null을 반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고, 자,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이 4번이고요. 23번. 다음 SQL 시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윈도우 함수 관련된 내용이죠. 어마운트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자,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댄스 랭크를 거는 거 있죠. 이런 문제가 약간 함정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제가 막 이거를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키워드만 보고 바로 풀 수가 있거든요. 일단 답은 이제 4번이고요. 자, 이걸 어떻게 바로 푸냐? 우리 댄스 랭크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 댄스 랭크는 동순위 값을 건너 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0일 때 1이라는 숫자 부여했고 동일한 값일 때 동순위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건너뛰지 않고 다음 순위를 준 겁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순위에 대해서 건너뛰었잖아요. 그럼 이게 랭크일 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나는 고유한 숫자를 부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로우 넘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약간 시간을 확보하기 좋은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정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4번.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TB 스코어 테이블에서 지금 여기는 top2 with ties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뭐였어요? 이 정렬된 결과를 자, 상위 두 개를 뽑을 건데 그때 동일한 점수에 대해서 같이 뽑아라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코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요. 뭐 여기서는 약간 이미 돼 있네요. 그러면 원래는 90과 뭐 85 이게 뽑히든 두 개가 뽑힐 거예요. 근데 with ties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값에 대한 동일한 게 있으면 이것도 그냥 같이 뽑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with ties라는 건.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스튜던트 아이디를 뽑는 거니까 1, 2, 3인 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5번까지 풀고 잠깐 끊을게요.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이번에는 요 정규 표현식에 대한 풀이가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값에 대해서 이 표현식을 만족하는 문자를 추출하라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의미예요? 0-9%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내가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숫자가 한 개 이상 매칭이 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요 값 중에서 얘가 막 A, B, C 이렇게 쭉 가다가 1부터 이거 숫자다 하면서 매칭을 막 시작합니다. 한 개 이상이니까 막 두 개 이렇게 매칭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x라는 값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을 멈춰서 1, 2, 3만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쓰시게 되시면 막 이 복잡한 문자 안에서 숫자만 추출한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1회차 2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